자, 문제 100번. 1월에 영업 개시한 시작한 3일에서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실제 원가 계산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1월가 생산 판매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생산량 10,000개, 판매량 7,000개. 판매량 7,000개니까 기말 재고는 3,000개고요.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30만 원 크다고 할 때 1월의 고정제도 원가는 얼마인가? 자, 우리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숫자가 나올 거고요. 마이너스 기초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도 원가 플러스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원가. 자, 근데 영업 시작했으니까 기초 재고는 제로고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0만 원 더 크다고 있기 때문에 기말 재고에 포함된 고정제조 원가는 30만 원이 돼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30만 원은 이렇게 산정이 되겠죠. 자, 기말 재고 3,0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 원가. 자, 그럼 단위당 고정제조 원가는 100이 나올 겁니다. 단위당 고정제조 원가. 따라서 단계 생산량이 10,000개니까 10,0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제조 원가 100. 자, 이렇게 하면 단기에 발생한 고정제조 원가 구할 수 있을 것이고요. 100만 원이 산정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1번. 우리 ABC 원가, 활동기준 원가 계산이고요. 작업 활동별 예산 자료와 생산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 활동별 예산 자료, 제조 원가, 생산 자료. 3일이 생산 제품 중 보급형 제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인가? 단위당 제조원가. 자, 우선 총 제조원가를 구하고요. 그리고 생산량으로 나누면 단위당 제조원가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예산자라고 나오니까 암묵적으로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제조원가를 배부하는데 예정 배부율을 이용해서 배부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단위당 제조원가, 단위당 제품의 제조원가, 총 제조원가 나누기 생산량이니까 자, 보급형 5,000개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당 원가가 나오겠죠. 자, 우선 보급형 직접 재료원가 800, 총 발생한 직접 재료원가 800, 직접 노무원가 700. (5,000개) 생산한 총액입니다. 자, 제조 원가 배부액. 자, 포장, 재료 처리, 절삭, 조립이고요. 포장은 생산 수량입니다. 생산 수량 5,000개니까 5,000개 개당 300. 예정 배부율을 해놓죠. 더하기 그 다음 재료 처리. 재료 처리는 부품의 수입니다. 부품의 수. 보급형 5,000개 생산된 총 부품 들어간 수가 9만 개고요. 자,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재료 처리는 부품 단위당 15. 절삭입니다. 자, 절삭은 부품 수인데 부품은 우리 9만 개고요. 자, 절삭
개당 20원입니다. 예정 배부율 개당 20. 그 다음 조립이고요. 자, 조립은 직접 작업 시간입니다. 총 발생한 보급형의 직접 작업 시간 6,000시간이고요. 5,000개 생산하는데 총 6,000시간. 자, 시간당 예정 배부율 150입니다. 이거 전부 더하면 우리 배부된 제조원자본가 구할 수 있겠죠? (555만 원) 산정이 됩니다. 자, 총 제조원가 총 제조원가가 2,055만 원인데, 자, 생산량이 5,000개입니다. 그러면 제품 개당 단위당 원가 41102 산정이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02번. 3위는 수제 피자를 단위당 판매 가격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제 피자 단위당 변동원가는 3,000원이고요. 연간 고정원가 총액은 1억 8천입니다. 3일의 연간 손익분기점 판매량은 몇 단인가? 102번입니다. 자, 단위당 판매 가격 5천, 단위당 변동원가 3천, 총 고정 제조원자본, 고정비 1억 8천이고요. 손익분기점 판매량 손익분기점의 이익은 제로. 자, 5천 곱하기 Q 단위당 변동원가 3천 곱하기 Q 고정비 1억 8천. 자, 식 하나 미지수 하나니까 우리 Q 구할 수 있겠죠. 손익분기점 판매량 손익분기점 판매량 9만 개가 됩니다. 1억 8천 나누기 2천 9만 개고요. 자, 정답 3번입니다. 103번.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 안전 한계율은 현재 매출액분의 현재 매출액에서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뺍니다. 즉 현재 매출액분의 안전 한계. 이게 안전 한계율이죠. 단위당 판매 가격 500. 단위당 변동원가 200. 단기 판매량은 10,000개. 고정원가 180만 원. 자, 현재 매출액 10,000개 곱하기 500. 500만 원이고요. 현재 매출액 500만 원. 자, 그럼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해볼게요. 우리 그 공원이익률은 자, 공원이익률 해볼게요. 500분의 300이죠. 60%입니다.
자, 공헌이익률 60%. 60%.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60% 빼기 고정비. 이때 이익이 제로입니다. 자, 고정비 180만 원이고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180만 원 나누기 60%. 300입니다. 안전 한계율, 현재 매출액 분의 안전 한계. 현재 매출액이 손익분기점을 초과하는 매출액 정도, 안전 한계고요. 자, 따라서 (40%가) 됩니다. 40%. 자, 안전 한계율은 40%. 정답 4번입니다. 104번. 회계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회사로 현재 단위당 판매 가격 100, 단위당 변동원가 50, 연간 고정원가는 5만 원입니다. 만 원의 영업이익을 목표로 할 경우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목표이익은 만 원이고요. 첫 번째 공헌이익률입니다. 우리 공헌이익률 (100분의 50이) 되죠. 공헌이익률은 50%. 단위당 공헌이익 50.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50% 빼기 고정비 5만 원. 이익이 제로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10만 원이고요). 목표이익을 달성하려면 15만 원의 매출을 달성해야 된다. 자,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곱하기 50% 빼기 고정비는, 자, 목표이익이 만 원입니다. 이때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식 하나 미지수 하나 넘기고요. 6만 원 나누기 50%. 6만 원 나누기 50% 되겠죠. 목표이익을 얻기 위한 매출액 12만 원. 정답 4번입니다. 자, 105번. 원가조합도 이익 도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A. A는 우리 비용함수 Y절편이니까 고정원가. B는 총수익과 총비용이 같아지는 점. 손익분기점 판매량. 자, C는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값. 이익이죠. 이익. 따라서 C가 틀린 내용이고요. 자, D. D는 총비용 함수에서 A가 고정비니까 이 D는 순수 변동비, 총 변동비를 의미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05번. 이게 비용 함수고요. 여기가 고정비죠. 이만큼 고정비, 이만큼 변동비. 변동비. 106번. 사업부별 성과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여러 사업부의 공통으로 관련되는 공통고정원가를 특정 사업부의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맞는 편이죠. 예를 들어 회사의 모든 공통고정원가, CEO급여라든지 본사 감가상각이라든지 본사 임직원들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회사에서 반도체 사업부와 가전 사업부가 있는데 전부 다 반도체 사업부에 다 배분시키면 반도체 사업부의 이익이 적게 나올 겁니다. 성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번. 특정 사업부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 사업부별 추적 가능 고정원가와 공통 고정원가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삼성전자가
수원 공장이 있고요. 구미 공장이 있습니다. 자, 편의상 구미 공장 전부 다 외부에서 자가 공장이 없어서 다 인천항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다음 본사가 있고요. 본사는 서울에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수원 공장의 임차료, 구미 공장의 임차료, 그다음 본사 건물도 임차한다고 가정하면 여기도 임차료 있겠죠. 전부 다 고정비입니다. 고정비. 근데 고정비인데 우리가 이제 여기가 무선사업부고요. 여기가 반도체 사업부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회사는 두 개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무선사업부의 이익, 반도체 사업부의 이익을 계산할 건데요.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임차료는 이제 고정원까지만 수원 무선사업부 고정비로 추적 가능하죠. 추적 가능합니다. 자, 근데 서울 본사사업부 임차료는 이거는 이제 반도체 무선사업 추적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공통원가를 나중에 배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추적 가능한 고정비, 둘 다 통제 불가능한 고정원가인데 추적 가능한 고정비, 사업부별로 추적 가능하다는 의미고요. 사업부별로 추적 불가능한 고정비,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의 구분이 불가능하므로 구분할 필요 없다. 아닙니다. 반드시 구분해야 되겠죠. 4번. 특정 사업부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시 통제 불능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106번의 옳은 설명은 1번입니다. 107번. 이익 중심점, 공원이익 중심점으로 성과평가하고요. 판매부서 성과평가 시 나타나지 않는 차이로 가장 옳은 것. 수율 차이는 우리 제조부서에 성과평가할 때 나타납니다. 배합 차이, 수율 차이. 이번에 매출 조합도 차이, 매출 배합 차이, 시장 점유율 차이는 판매부서 성과평가할 때 나타납니다. 108번. 자, 마포와 용산 사업부 신규 투자는 고려하고 있고요. 잔여의 극대 목적인데 자, 마포는 기대 수익률이 15%, 용산은 17%. 이거는 이제 전달 기출 문제하고 똑같죠. 동일한 내용이 나왔네요. 자, 자본비용. 자본비용은 최저 필수익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6%, 14%. 숫자만 좀 바뀌었지 동일 논리의 문제입니다. 전달 기출 문제하고는. 예. 따라서 용산 사업부 선택, 마포 사업부 기각, RI, 잔여이익은 용산 사업부는 크게 나올 거고요. 마포 사업부는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용산 사업부, 마포 사업부 기각, 용산 사업부 채택. 정답 3번입니다. 109번. 프로젝트 도입에 대한 가전사업부 강 부장과 김 과장 회의 내용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문 성과평가에 투자 수익률을 적용할 경우 유의사항으로 가장 옳은 것. 김 과장, 부장님, 사장님께서 도입하려고 하는 K프로젝트 투자 수익률을 검토한 결과 12%로 현재 저희 가전사업부 투자 수익률 15%보다 낮습니다. 이를 저희 사업부에 시작이 되면 저희 사업부 투자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의사결정 대안으로 하게 되면 거절하겠죠. 강 부장. 그렇다면 사장님께서는 왜 K프로젝트를 도입하시는 건가? 사장님은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김 과장, 그것은 회사 전체 투자 수익률은 10% 수준인데 K프로젝트 투자 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강 부장, 그렇군. 회사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수익성이 높여주지만 우리 사업부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군. 자, 그렇다면 K프로젝트 추진을 반대하겠어. 자, 이게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준최적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준최적화. 각 사업부 입장에서는 최적인데 기업 전체를 보면 최적이 아닌 경우, 또는 반대로 기업 전체를 보면 최적인데 각 사업부 입장에서는 최적이 아닌 경우, 이렇게 상충되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준최적화 현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0번. 자녀이익은 얼마인가? 자, 간혹가다가 이제 최저 필수익률을 우리 자본 비용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가 이제 최저 필수익률, 뭐 자본 비용 이렇게 나와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7,000원이고요. 영업자산 평균이 나오면 평균으로, 최초 투자액이 나오면 최초 투자액으로, 평균이 났으니까 평균 2만원. 자본비용 15%. 정의만 알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4,000원이고요. 자녀이익이 플러스 4,000원. 정답 3번입니다. 111번. 경제적 부가가치를 산출하면 얼마인가? 법인세는 없는 걸로 가정합니다. 자, 우선 세후 영업이익 80억,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50억, 판매관리 20억. 법인세가 없으니까 이렇게 고려하면 되고요. 자, 빼기 투하자본 50억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 자, 각각 타인자본비용 10%고요. 곱하기 전체 50억 중에 25. 자기자본비용 14%. 법인세가 없으니까 절세효과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14%. 자, 그럼 12%가 될 겁니다. 12%. 잠시만요. 네, 우리 2부에는 총 4억이 산정이 됩니다. 10억에서 6억을 빼면 4억이 산정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2번. 의사결정 시 필요한 원가 용어와 그에 대한 정의를 연결한 것으로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관련 원가는 과거 원가이거나 대안 간의 차이가 나지 않는 미래 원가이다. 아니죠. 비관련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답 1번입니다. 지출 원가는 미래 현금 등의 지출을 수반하는 원가고요. 3번. 기회 원가는 현재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 다른 용도에 사용할 경우 얻을 수 있는 최대 금액입니다. 즉 포기된 대안의 최고 이익을 말합니다. 4번. 매몰 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한 역사적 원가로서 현재 또는 미래에 회수할 수 없는 원가입니다. 즉 매몰 원가는 미래 의사결정할 때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는 원가. 이미 과거에 발생했고 미래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원가. 매몰 원가입니다. 자, 113번입니다. 부품 제조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외부의 제조업자가 이 부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의했으며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할 경우 고정 제조 원조 원가의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3일이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자, 구입 가격 곱하기 구입량. 자, 생산량이 10,000개니까 이거를 외부에서 구입하면 구입 비용이 증가될 거고요. 대신에 이제 자가 제조 비용이 감소할 겁니다. 10,000개입니다. 제조하지 않으니까 직접 재료원가 200, 직접 노무원가 80, 변동 제조 원자본가 120.
자, 변동 제조원가가 발생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고정비도 3분의 1 회피할 수 있으니까 고정비도 줄어들겠죠. 60만 원의 3분의 1. 자, 여기가 줄어드는 제조비용. 외부에 구입할 경우 늘어나는 외부 구입비용. 이 접점이 최대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이 될 겁니다. 자, P는 420이 산정이 됩니다. 정답 3번이고요. 114번. 3위는 최근 고객사로부터 제품 300단위를 단위당 2만원에 구입하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주문의 수락 여부와 회사에게 미치 영향은 다음과 같고요. 이 주문의 수락 여부와 회사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제품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동주문을 수락하여도 고정원가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해볼게요. 수락한다고 할 경우에 정분 수익. 자, 300개 2만원. 이만큼 수익이 증가되겠죠. 자, 그리고 정분 비용. 이 주문을 수락하게 되면 300개에 대한 제조 비용이 발생할 겁니다. 자, 직접 재료원가 11,000원. 직접 노무원가 4,000원. 변동 제조원가점원가 2,500. 변동 판매관리비. 고정비 빼고 나머지는 변환하고 있으니까 변동 판매관리비도 발생하죠. 자, 이렇게 해서 비용이 증가가 됩니다. 자, 5억 4천 비용이 증가되고요. 수익 증가. 숫자가 너무 크게 나왔네. 죄송합니다. (540입니다) 죄송합니다. 540. 자, 비용 540 증가. 수익은 600 증가.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을 뺍니다. 자, 이익 증가. 플러스 60만 원입니다. 이 제안을 수락하게 되면 회사에서는 60만 원의 이익이 증가됩니다. 고정비 빼고 변동비는 전부 다 변화하는 거로 보면 됩니다. 115번. 부품을 자가 제조하고 있는 어떤 기업이 외부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당 부적절한 의사결정은 무엇인가? 고정제조 원자원가는 당의 부품의 생산 설비의 감가상각비는 존재한다고 가정하고요. 자, 1번. 정분 수입과 정분 원가 이외 외부 공급처의 지속적 확보 여부, 품질의 동질성 등 비재무적인 요인도 고려해야 되고요. 2번. 혹시 이제 부품을 외부에서 구입하면 유유설비를 1년간 임대해주고 임대를 받을 수 있는 경우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과 임대료 수익 합계액에서 외부 부품 구입 대액은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해야 됩니다. 즉 정분이익이 플러스가 되니까. 3번. 유유설비의 다른 용도가 없는 경우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과 외부 구입 대금 차감한 금액이 0보다 큰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맞는 표현이죠. 회사 정분이익이 플러스가 되니까.
자, 4번. 유효설비를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에서 외부 구입 대금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자, 이때 우리 기회 투자 수익도 고려해야 됩니다. 외부 구입하면 유효설비를 다른 제품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익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변동 제조원가 절감액에서 외부 구입 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외부 구입 대안을 선택한다. 아니죠. 유효설비를 다른 제품 생산에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있다면 그 부분도 반영을 해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116번. 내용연수가 3년인 기계장치에 500만 원에 투자할 예정이다. 기계장치를 구입하면 아래 표와 같이 현금 운용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회사 자본비용은 12%라고 할 때 3일의 신규 기계장치 투자에 대한 순 현재 가치로 가장 올바른 금액은 얼마인가? 현금 운용비의 감소 효과는 매년 만에 발생하며 법인세 및 잔존 가치는 없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영업 현금 흐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법인세가 없으니까 이거는 다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순 현금 흐름 이것만 고려하면 됩니다.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500만 원. 매년 죄송합니다. 자, 1년 차에는 300.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1년 차에는 300. 자, 현재 가치요소 0.89 더하기 2년 차 300. 자, 현가계수 0.8. 3년 차 200만 원. 현가계수 0.71입니다.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500이고요. 순 현재 가치 계산해 보겠습니다. $149만 원 나옵니다. 자, 좀 복잡한 내용이면 이제 법인세도 있고요. 감가상각비도 자료가 나올 건데 이 문제에서 이제 법인세가 없고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이 자체를 절세 효과도 고려할 필요 없고요. 세후 필요 없고요. 그래서 S-5가 이렇게 현금 유입이 된다. 똑같으면 연금 현가 기술을 하는데 다르기 때문에 각각 1년차 현가, 2년차 현가, 3년차 현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빼면 순 현재 가치 NPV가 산정이 되고요. 정답 2번. 117번입니다. 신규 투자 담당 팀장과 인터뷰 내용입니다. 간론에 들어갈 말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기자. 신규 투자 기획팀에서 15년 동안 팀장을 맡고 계신데 신규 투자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는 어떠한 모형들이 사용됩니까? 팀장. 여러 모형이 있지만 우리 회사는 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법, 내부수익률법, 회계적 이익률법을 이용하여 검토합니다. 가장 중요시하는 모형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투자마다 약간 다르긴 하지만 우리 회사는 회수기간법을 가장 중요시하고 회수기간법 기준으로 투자 의사결정을 합니다. 자, 1번.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수익률을 얻게 되는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니죠. 우리 회수기간은 가능한 내가 투자한 금액이 빨리 회수되는 투자 대안을 선택합니다. 유동성 지표, 안정성 지표에는 유리하지만 수익성 지표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수기간 이후에 장기적인 성장을 가지고 오는 현금 흐름을 무시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2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되고요. 현금 흐름 할인 고려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어 장점도 있고요. 회수기간이 짧을수록 안전한 투자안이라는
위험지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2번, 3번, 4번은 우리 회수기간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118번. 순현재가치법과 내부수익률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내부수익률은 가치가산 원칙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비율로 하기 때문에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순현재가치법은 가치가산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내부수익률법은 투자안의 내부수익률이 최저 필수익률을 상회하면 자본비용이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3번. 두 방법 모두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합니다. 4번. 순현재가치법은 투자안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면 그 투자안을 채택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정답은 1번입니다. 119번. 자, 우리 최대 대체 가격. 공식이 있죠. 자, 외부 구입 가격 지출 가능 원가. 자, 지출 가능 원가는 이제 매출에서 판매 단가에서 추가 가공 원가. 손실이 되면 되지 않기 때문에, 손실이 되면 생산 안 하는 게 낫기 때문에 지출 가능 원가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지출 가능 원가 정보도 고려됩니다. 자, 외부 부품 가격이 550이고요. 자, 판매 단가 1100. 추가 가공 원가 500이고요. 지출 가능 원가는 600이 됩니다. 둘 중 작은 거니까 외부 구입 가격 550이 최대 대체 가격이 됩니다. 정답은 1번. 120번. 노트북을 제조해 판매하는 3일의 엑셀런트 품질 관련된 재무적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 자료에 근거하여 예방원가 금액은 얼마인가? 자, 품질 교육 훈련 예방원가, 원자재 공급사 평가 예방원가. 검사 시험은 예방원가 아니고요. 자, 제작업, 그다음 교환 비용, 손해배상 전부 다 예방원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4만원. 품질교육 훈련, 원자재 공급사 평가. 자, 예방원가.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기출문제 풀이 2020년 7월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겠습니다.